제목은 김용과 첩보 영화. 김성태는 형님 때문에. 첩보 영화는 어떤 첩보 장면일지, 여기서의 형님은 누구일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여 원의 돈을 수수받았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접선 자체도 매우 첩보 영화 같았다라고 검찰은 얘기했습니다. 검찰 첩보 영화를 연상케 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첫 번째 통화 기록.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을 접선할 때 공중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공중전화로. 통화의 흔적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검찰이 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민용의 메모. 드론 여의도 19시. 정민용이 김용을 접선할 때의 어떤 기록들이다. 여기서의 드론은 김용, 드래곤의 줄임말이다 라고 검찰은 해석했습니다. 여의도 19시. 세 번째 증거, 지도 어플 기록. 2021년 11월 27일, 12월 13일, 12월 29일의 이 기록들은 바로 김용을 만난 날이다. 그리고 만났을 때 돈이 전달됐다 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하네요. 지금 그 김용의 혐의는 2013년, 14년에 뇌물 받았을 때, 그때 시의원 있을 때 받은 돈 뇌물이거든요. 뇌물 받은 것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2021년이거든요. 2021년 2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할 때 의형제 동생인, 지금은 뭐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유동규한테 20억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5월, 6월 석 달에 걸쳐가지고 6억을 갖다가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배달 사고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9월 달이 되면은 2021년 9월 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용 그 부원장이,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억을 반환을 갖다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달 뒤부터 조금 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11월과 12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정민용을 갖다가 만나는데, 왜 정민용을 갖다가 만나느냐? 그때는 남욱하고 유동규가 구속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구치소에 이제 가가지고, 변호사니까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쪽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김용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거는 대장동의 주범은 김만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뇌부와 잘 통하는 그런 변호사 좀 수배해 달라, 이렇게 이제 남욱이 요청을 갖다가 하는 쪽지를 김용한테 주니까 김용 그 부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00% 힘을 쓸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이 이제 진술이 딱 됐는데, 왜 정민용을 갖다 만났냐면은 이 돈을 뭐 6억이든 뭐 8억이든 이런 돈을 남욱이 마련했지만 다이렉트로 준 게 아니고 이 이사라고 하는 사람과 정민용을 거쳐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입장에서는 유동규와 남욱이 구속된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돈이 어디서 전달이 됐느냐? 유동규와 정민용이 그 함께 세운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사무실에서도 전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 입장에서는 정민용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정민용이 만나달라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자기 불똥에 불이 튀는 거니까 만나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 그 부원장은 자기는 뭐 20억 요구하기는커녕 한 푼도 돈을 갖다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엄중한 시기에 저렇게 은밀한 방법으로 왜 정민용 변호사를 만났을까?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 부원장이 돈을 요구하고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거의 이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이 정민용과 공중전화로 은밀하게 연락해 세 차례 만나고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남욱을 위해 변호사도 소개해줬다며, 김용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정민용을 이렇게 은밀하게 첩보영화처럼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따르면 구속돼 있는 남욱의 메모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김용 부원장을 접선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 전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다면 정민용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불안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익진 변호사님, 공중전화 대목 있잖아요. 네네. 이게 세 차례 공중전화로 연락해서 만났다는데 그 공중전화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흥미로운데 정민용의 주거지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서 김용 부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굳이 왜 집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까지 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죠? 저는 요즘에도 공중전화 옛날에 삐삐 있을 때는 공중전화 어디 있는지 막 찾아가지고 줄 서고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저희 집 근처에 공중전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요즘 좀 공중전화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누가 뭐 동전 들고 다닙니까? 공중전화 어떻게 쓰는지 요즘 공중전화 카드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공중전화 안 써본 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을 통한 그 나중에 추적을 그 방지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때는 검찰의 수사가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긴 하지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다가는 아주 강한 그 김용 그 부원장에 대한 의심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 부원장은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메모 있잖아요, 메모. 다시 한번 좀 보면 이 정 씨의 메모에는 정민용의 메모죠. 드론 여의도 19시 이게 요것과 이제 여의도의 카페를 검색한 이력과 또 지도 애플리케이션 검색 등을 이제 일치시켜서 세 차례 만난 거다라고 검찰이 밝혀낸 건데, 여의도나 뭐 19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드론이 네. 이게 김용, 용은 영어로 드래곤, 드래곤을 빨리 하면 드래곤 아무리 빨리 해도 드론이 안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김용의 줄임말로 해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드래곤이라고 하면 굳이 김용이라 쓰는 거하고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틀어야죠. 드래곤이라고 쓰면 용은 하나밖에 어차피 없으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한 예. 자기 나름대로 용어라고 봐야 되죠. 그걸 가져 드래곤이가 쓸 바에야 용이라고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듣고 보니 그러네요. 피하기 위해서 공중전화도 갔는데 왜 집 근처에 공중전화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하기 위해서면 저 나무 동네 공중전화를 가지. 그런 부분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드래곤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한 번 더 머리를 썼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고, 문제는 제가 이제 한명숙 재판 때도 직접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은 치열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7시에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앉아 있었고 돈을 어떻게 전달했다, 어떤 가방에 넣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는 특정 안 돼 있다, 이렇게 김용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본 재판 과정은 지리하게 알리바이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용 측이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묵묵부답을 하는 이유는 저 정도 가지고는 재판, 판사가 입장했을 때 유죄라고, 물론 정황으로서는 왜 그렇게 꼬았느냐, 왜 공중전화를 썼느냐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은 그렇죠. 정확하게 언제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앉아서 실제로 재현해 보거든요.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과연 검찰들이 그 다음에 모션까지 특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걸 표기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저 정도만 가지고도 유죄라고 밀어붙이는 것인지는 본 재판에 가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분명하게 또 강조할 것은, 검찰도 이 접선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하게 만난 이른바 정황 증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정민용이 김용을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서 자금을 전달해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불법 정치 자금은 그 이전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윤기 의원. 좀 전에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뭔 수사를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소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재판 과정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유무죄를 관리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고 무죄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안만을 보고 이 내용을 논평을 하자면 어떻게 이렇게 논픽션 소설을 써도 말도 안 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드래곤 드론 그 대목 말씀하시는 거죠. 참, 드래곤 드론, 그러니까 드래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래곤이라고 써야 됐고, 드래곤을 틀기 위해서 드론이라고 썼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드론이 곧 드래곤이고 그것이 김용이다. 이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검찰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 자금을 드래곤한테 넘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인 드래곤이 아니라 입장에서 김용. 드래곤이 이해가 아니라 안 가는 김용.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말로 틀었다고 하면 그런 메모를 남기지 않고 정말 다른 방식을 썼지 않았을까의 추측은 가능한 건데, 해당 내용만 보고는 절대적으로 이 증거는 채택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저는 뭐 이 정도의 논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